안녕하세요. 자동차 관련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01오빠입니다. 네, 벌써 구독자가 2,000명이나 돼가지고 제가 하루하루 정말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많이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영상이라면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사고가 이거 분명히 사고가 날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이게 왜 사고가 난 거지? 라고 가우뚱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는 내가 잘못을 했나? 상대방이 잘못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혹시 이거 보험 사기를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보험 사고 사기꾼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11시 정도가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앉아서 컴퓨터를 조금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오래된 고가의 수입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고가의 수입 자동차가 아니라 고가의 수입 자동차였던 차를 타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두 대의 자동차가 있다고 봅시다. 비슷하게 생긴 한 대는 기아 자동차의 오피러스, 또 한 대는 영국 차량인 벤틀리 차량이 있다고 봅시다. 이 비슷하게 생긴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똑같이 범퍼, 휀다가 사고가 났고, 그리고 안에 조금 부품이 고장났다고 했을 때 수리비가 과연 얼마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오피러스는 사업소나 오토큐 같은 데서 고칠 거고요. 부품도 하루나 이틀 정도면은 웬만한 부품들은 다 공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리비는 제가 볼 때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오피러스 차량 오너가 렌트를 탄다고 하면 아마 하루나 이틀, 3일 정도면은 렌트를 다 타고 반납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비슷하게 생긴 오피러스 차량이 아닌 벤틀리 차량이 사고 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벤틀리 차량은 일단 공식 서비스 센터에 낸다고 하면 부품이 없습니다. 부품이 없고 일단 수리 기간이 2주, 3주 그리고 한 달에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품이 없는 경우는 외국에서 또 주문을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리비도 일단은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단위로 넘어가고요. 1000만 원, 1500만 원. 그리고 이 차량이 오는 동안 이 사람이 렌트를 타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났지만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되는 금액 자체가 완전하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이 사람이 미수선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바로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일 3사 차량 같은 경우는 미수선 처리를 잘 안 해줘요. 그런데 그 독일 3사를 뛰어넘는 고가의 그리고 희소성이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미수선 처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선 처리로 그 벤틀리 차량 오너가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차 수리를 얼마 주고 고칠까요? 기아 오토큐 에서 고쳤던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해도 안 고치고요. 아마 가장 싼 데서 7, 80만 원 제일 저가 도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부품 고장난 거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타고 다닐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벤틀리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4, 5천만 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를 사고서 옆차가 지나간다, 그리고 옆차가 끼어든다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빵빵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가면서 갖다 박는 거예요. 왜냐?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그냥 미수선 처리를 100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으로 차량 수리비 내고 900만 원은 내 인마의 포켓. 내가 과실이 있다라고 해도 보험 할증은 900만 원보다 훨씬 더 적게 몇십만 원만 할증이 되니까요. 이건 실제로 제가 알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보험회사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차량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까 이런 악질 같은 수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보험사고 사기꾼 두 번째, 차량 상태가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다. 며칠 전에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거래처에 납품을 갔다가 거래처에서 블랙박스 장착을 하고 나오던 그 스타렉스 차량이 나오다가 라세티 프리미어와 함께 사고가 난 거예요. 분명히 사고가 날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지나가던 착한 목격자분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저 사람들 왠지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이야기해 주신 이 아저씨 분께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무언가 바라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선한 일들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의구심을 갖고서 그 차량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역시나 사고가 난 부위는 조수석이었는데 운전석도 이미 사고가 한번 났었고요. 그 사고가 났던 부위는 퍼터로 정말 대충 자세만 잡아갖고 도색, 제 싼마의 도색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차를 갖고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험사고를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내가 내 돈 주고 내 차를 사고 이 차를 아낀다라고 하면 이 차 감가될까봐 함부로 사고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가 너무 개판이고 너무 엉망인 것 같다라고 하면 한 번쯤 이 새끼들 보험사고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사고와 연결되는 건데요. 차량 안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다. 그 시간에 남자 넷이 어디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 넷이 타고 있었고 사고가 났는데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는 애들은 허리를 잡고 내리고 뒷목을 잡고 내렸는데 뒤에 앉아있던 두 명의 남자들은 차에서 한 번도 내리지 않고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야 너네 앉아만 있어 내가 너네들 돈 벌게 해줄게 라고 사전에 얘기를 들었던 것 마냥 뭔가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차량은 사고가 발생 시 기존 상태에 있던 모습대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오래된 고가의 수입 차량이라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커스텀 도장을 했다? 그러면 수리비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커스텀 도장이 뭐냐고요? 그냥 대충 막 뿌린 다음에 이게 커스텀 도장이야. 내가 내 스타일대로 한 커스텀 도장이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 색과 그 패턴을 절대로 맞출 수가 없거든요. 뭐 대인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에서 10%만 있었다고 해도 결국은 대인 치료는 무조건 그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 타고 있었고 상대방이 4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하면 치료비는 4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만약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왠지 이게 보험사고인 것 같다라고 할 때 그럼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우선 사고가 나면 내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보험 담당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보험 담당자가 온다라고 해도 그들은 이 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이게 보험사고인 거를 캐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담당자를 부르고 거기에다가 또 경찰까지 부릅니다. 경찰이 오면 그 보험사고 사기친 애들은 조금은 겁이 나겠죠. 보험사에서 끝난다고 하면 이거는 등록되지도 않고 그냥 보험 처리 과정대로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되는데 경찰이 오면 조금은 겁날 겁니다. 그런데 경찰관님들도 워낙 많은 사고를 대처하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는 교통사고 조사계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조사계가 그때 사고 당시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접수를 해가지고 이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보험사에서 끝이 난다고 하면 그 사기꾼들은 또다시 이런 사고를 여러 번 칠 거예요. 현대해상, 삼성화재, KB, 악사 각각 보험사마다 그 서로 사고 난 거를 공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다른 보험사고를 칠 겁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정식으로 사고 접수가 된다고 하면 그들은 다음번 사고를 칠 때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고가 난다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하고 이게 보험 사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끝날 게 아니라 정식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나서 그냥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더 많은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려고 하니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고가 났는데 이거 사고 날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차량이 어떤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보시고 이거 보험 사기 아니야? 라고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그것도 중요합니다. 보험사고 사기꾼들의 특징은 100% 블랙박스가 꺼져 있습니다. 마침 블랙박스가 고장났는데 마침 메모리 카드를 빼놨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들은 블랙박스를 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범죄 현장을 내가 녹화한 꼴이 되니까요. 이런 점 참고하시고 사고가 난다고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보험사고 사기꾼들도
안전운전, 방어운전이 최우선인 사람에게는 보험사고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사고 자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안전운전, 방어운전입니다. 구독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는 015빠